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입법의병의 길 2편과 사법의병의 길 1편을 방송했습니다. 이제 정치의병 부문에서 마지막인 행정의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각 부로 나뉘어 있고 각 부 산하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부라고 말하면 행정부를 염두에 두는 말이죠. 그만큼 행정의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행정의병도 어느 한 부문에 전문화하거나 특화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행정의병을 몇 부문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각 부처 단위로 의병의 기능을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해지므로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순으로 4가지 부문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교육, 복지, 인권, 환경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교육 부문을 전문적으로 살펴야 하는 교육의병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복지, 인권, 환경의병의 문제를 다룰 생각입니다. 교육의병의 일은 참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특히 학부모의 희망과 청소년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어서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생각해야 할 부문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한국 사회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육의병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으로 잡고자 합니다.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배울 기회를 균등하게 얻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력이 최우선 조건이 되는 입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명문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매우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병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대학 입시제도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로막는 제도를 제거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교수들이 자유롭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제도의 전면 개편과 교육의 국가 책임제 그리고 대학 경영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학 입시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학 입시 제도는 다양하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서 그 학교가 준비한 시험을 치러서 대학에 가던 제도를 국가가 관리하는 수능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전국의 학생들을 시험 성적으로 줄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학의 서열이 이 수능 시험의 성적으로 객관화하게 되어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수능 과외가 나타났으며 요즘 같은 사교육 시장이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죠. 수능 시험의 변별력 부족이나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입학 사정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생들의 학교 외 과외 활동에 점수를 주는 제도가 도입되어 특권층이나 부자 자녀들이 이른바 스펙 쌓기를 통해서 수시 입학 통로로 명문대학교에 대거 입학하는 길이 열리자 스펙 쌓기를 하기 어려운 가난한 학생들은 명문대학의 진학을 꿈도 꿀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학벌이 맹위를 떨치는 한국 사회에서 다수의 특권층 학생들이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스펙을 쌓아 명문대에 입학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학 입학의 불평등이 고착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입시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교육의병이 해야 할 1차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대학 입학의 특혜성 제도를 없애는 방법이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수시 응시라는 특별 전형에 학생의 노력으로 이루기 어려운 스펙에 점수를 주는 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중에서 부모가 일정한 권력이 있어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고등학생 이상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논문을 평가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불공정하고 불이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딸의 가짜 봉사활동이나 논문 대필 같은 불공정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고등학생에게 그런 과도한 활동이나 질 높은 논문으로 대학 입학을 사정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를 유혹하여 범죄자로 만들기 딱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의병이 신경 써야 할 것이 교육의 국가 책임제입니다. 대학생들이 학업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까지는
그 부모의 재력에 의존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력이 충분한 학생은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데 반해 가난한 학생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노동일을 한 데 써야 하고 일부는 목숨까지 잃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학생들이 재정적 부담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장학금을 제공하거나 학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독일처럼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국가가 대학생들에게 투자하여 그들이 졸업 후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성공하게 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하면 학생들에게 국가가 한 투자가 얼마든지 회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비 무료, 생활비 지원 같은 실질적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 의병들이 추구할 길입니다. 끝으로 교육 민주화는 과거에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여 극심한 혼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다른 제도는 그대로 두고 총장만 직선하겠다는 것이어서 성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총장이 대학 운영의 전권을 휘두를 수 없는 민주적 제도를 확립하고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총장이 될 수 있고 총장 선출에 참여하도록 개방하고 특히 사립학교에서 재단의 출연 의무를 강화하고 대학 운영에 간섭하는 권한을 축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육을 개혁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절실하면서도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문제에서 교육의병은 이를 공론화하고 끈질기게 여론을 환기하는 작업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중에서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학개혁에 목숨을 걸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공론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